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8, 결혼 2년차 직장인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는데, 이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되었네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였어요. 저는 마케팅을 전공했고, 남편은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처음부터 무척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기억했다가 생일에 선물해주고, 제가 시험 기간에는 조용한 카페를 찾아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대학 졸업 후에도 5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서로의 커리어를 먼저 단단히 쌓고 결혼하자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저는 중소 마케팅 회사에서 시작해 지금은 팀장까지 올랐고, 남편은 IT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인정받고 있었어요. 결혼 전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첫 6개월은 신혼여행 겸 해외여행을 다니고, 1년 동안은 둘이서만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 후에 아이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결혼식도 양가 부모님들 앞에서 화목하게 치렀고, 우리 부부의 새 출발을 다들 축복해 주셨어요. 신혼집은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신축 아파트였어요. 둘 다 맞벌이라 집값이 부담스러웠지만 우리의 꿈을 담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거실에는 커다란 책장을 놓고 주방에는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에스프레소 머신도 들였어요.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요리하면서 그날의 고단함을 풀곤 했죠. 결혼 첫 해는 정말 꿈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에는 서로의 일과를 공유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죠. 한 달에 한 번은 데이트의 날을 정해서 새로운 레스토랑이나 전시회를 찾아다니곤 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혼이었다고 자부했죠. 결혼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바로 집에 오지 않고 한두 시간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물어보면 회사 사람들과 간단히 술 한잔 했어라거나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일이 바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주말 아침이면 함께 브런치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시간이 사라졌고, 대신 남편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몰입해서 보곤 했죠. 요즘 무슨 일 있어? 많이 바빠 보이네. 물어봐도 아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져서 그래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진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안아주고 키스하던 남편이 갑자기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죠. 제가 다가가면 피곤해서라며 돌아누웠고, 함께 영화를 볼 때도 예전처럼 어깨를 감싸 안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나 동료들 이야기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묵묵히 밥만 먹고 잘 먹었어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뜨곤 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니,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스트레스야. 좀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요.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죠. 남편은 이제 거의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고, 주말에는 친구 만나고 올게라며 하루 종일 밖에 있었어요. 집에 있을 때도 항상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문자가 오면 화면을 가리며 확인하곤 했죠. 한 번은 제가 옆에 있을 때 문자가 왔는데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며 황급히 메시지를 확인하고 지우는 모습을 봤어요. 누구야? 물어봤더니 그냥 회사 단체 채팅방이라고 얼버무렸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저히 이 불안감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컴퓨터를 열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죠. 인터넷 기록을 확인해 보니 주로 찾아본 사이트는 트위치와 아프리카 TV 같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었어요. 호기심에 최근 본 방송을 클릭해 봤어요. 화면에 나온 건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화려한 메이크업, 세련된 패션 센스까지. 인기 있는 방송인인 것 같았죠. 그런데 방송을 조금 더 보다 보니 그녀의 목소리와 몸짓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자세히 보니 이 방송인은 트랜스젠더였어요. 자신이 성전환 과정 중에 있다는 이야기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이 방송인에게 매달 수십만 원씩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후원 내역을 살펴보니 6개월 동안 총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후원했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후원 내역 옆에는 개인 메시지 기능이 있었고 그걸 클릭하자 남편과 그 방송인의 대화 내용이 나왔어요. 남편은 오늘도 방송 잘 봤어요. 매일 당신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 BJ는 항상 후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신 같은 팬이 있어서 힘이 돼요. 라며 남편이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라는 말까지 했죠. BJ는 물론이죠. DM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요.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의 메시지가 오갔고 결국 만남을 약속한 흔적까지 있었어요. 가장 최근 메시지에는 오늘도 너무 예뻤어요. 금요일 저녁에 만나면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낌새들, 소원해진 관계, 늦은 귀가. 모든 것이 이제야 맞춰지는 퍼즐 조각 같았어요. 샤워 소리가 멈추자 급히 컴퓨터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침대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있지만 1,000개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은 왜 트랜스젠더 방송인에게 이렇게 빠져있는 걸까? 단순한 호기심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니 매일 밤 그 방송을 보고 금요일마다는 외출한다는 패턴이 확실해졌어요. 마침내 그 주 금요일 남편이 오늘 회사 사람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 늦을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라고 대답한 후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도 준비를 했어요. 처음 해보는 미행이라 긴장되고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죠. 남편은 퇴근 후 곧바로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멀찍이 따라가니 그는 강남역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화려한 간판의 작은 바 앞에 도착했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그곳은 트랜스젠더들이 일하는 바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형형색색의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이 저를 맞이했어요. 웨이터가 테이블을 안내하려 했지만 저는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구석자리에서 남편을 발견했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의 옆에는 컴퓨터에서 본 그 방송인이 앉아 있었고 둘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 웃음은 최근 몇 개월간 집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재밌게 놀고 있네요. 제 목소리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어요. 주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우리를 쳐다봤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야. 우연히 알게 된 사이야. 친구.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6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수천만 원을 쓰면서 만난 친구.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때 옆에 있던 방송인이 놀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부인이세요? 그는 자신이 싱글이라고 했는데, 심지어 결혼에 관심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중의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자리에서는 강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네, 아직은 부인이에요. 그런데 곧 전처가 될 것 같네요. 바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그냥 호기심이었어. 실제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야. 그 순간 방송인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이라고. 우리가 2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온 거 잊었어? 당신이 내 성전환 과정에 관심 있다면서 항상 응원해준다고 했잖아. 모든 거짓말이 그 자리에서 들통났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더는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더는 들을 필요 없어.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누구랑 만나든 무슨 관심사가 있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게 거짓말하고 우리의 관계를 배신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을 남기고 발을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왔지만 저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마구 쏟아졌지만 정신을 차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챙겼죠. 결혼사진, 신혼여행 사진,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뒤 남편이 헐레벌떡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짐을 다 싸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여보, 제발 가지 마. 남편이 다급하게 애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뭐? 넌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내게 끔찍한 거짓말을 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신이 싱글이라고. 결혼에 관심 없다고. 그리고 도대체 트랜스젠더 방송을 왜 보고 왜 만나고 다녔던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 방송이 재미있어서 보다가 점점 빠져들었어. 내가 혼란스러웠던 거야. 혼란스러워서 바람을 피웠다고. 그게 말이 돼?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내가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다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이렇게 몰래 다른 사람 만나면서 우리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면 어떡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부끄러웠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다시 기회를 줘. 상담도 받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으로 가서 머물렀고 다음 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죠. 변호사와 상담한 후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컴퓨터에 남아있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그리고 그 바에서 찍은 몇 장의 사진까지. 충분한 증거가 모였죠.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회사도 계속 다녔어요. 다행히 상사가 이해해 주셔서 며칠간 재택 근무도 허락해 주셨죠.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문자, 전화, 이메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한 주 뒤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더 가지러 갔을 때 남편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분명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었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대화하자. 남편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냥 혼란스러웠던 거야.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의 컴퓨터와 금융 내역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그 방송인에게 우리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에서 1,000만 원 넘게 송금했더라고요. 단순한 후원금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전환 수술 비용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이 그 방송인과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문자 내용을 보니 남편은 자신도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았고 방송인은 남편에게 상담과 지지를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방송인은 남편에게 성전환 수술 비용을 요구했고 남편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집 담보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성 정체성에 고민이 있었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부부잖아. 어떤 문제든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두려웠어. 내가 날 떠날까봐. 내가 날 이상하게 볼까봐. 나 자신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라고 제가 말했죠. 내 문제를 나 몰래 해결하려다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든 거야. 그날의 대화 후 더욱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의 정체성 혼란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거짓말과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손실을 인정해서 제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됐어요.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고 위자료까지 받게 됐죠. 법정에서 만난 남편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수척해지고 자신감을 잃은 듯한 눈빛이었죠. 판사가 이혼 사유를 물었을 때 남편은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바람을 피운 것, 거짓말한 것, 그리고 우리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까지. 놀랍게도 남편은 자신의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언급했어요. 저는 최근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내를 속이고 배신한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드디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위안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망가진 후에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혼이 확정된 날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그는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행복하게 살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더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요즘 말로는 가끔 가슴속에서 욱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끼며 살아요. 그래도 제가 영원히 몰랐다면 더 끔찍했을 거란 생각으로 잘 지내보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